제가 어렸을 때 14살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입양인입니다. 우선 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제 가정과 사역을 소개하는 PPT 차트를 몇 장 보겠습니다. 네, 저한테 가족이 있어요. 아내가 있고 제 아내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일어서요, 여보. 한번. 네, 제 딸 헬렌 있고 벤자민, 조셉 다 26살이에요. 근데 새 쌍둥이를 낳나요? 아니에요. 헬렌은 우리가 낳고 벤자민은 우리가 14살 때 우리가 입양했어요. 그래서 12년 됐고, 조셉은 3살 때 입양을 해서 23년 됐습니다. 케이가 우리가 낳고, 제인, 얘는 우리 허락 없이 나와가지고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읍스 베이비라고. 아차 베이비라고. 네. 제 직업은 전에 제가 2년 전에 리타이어 했거든요. 은퇴했습니다. 전 우주항공연구소 The Aerospace Corporation이라는 데 거기서 GPS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GPS 3 인공위성 프로젝트 팀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교회는 은혜 한인교회를 섬기고, 저는 이제 사역에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고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로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에요. 저출산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우리 가족입니다. 네, 정말 5명의 자녀가 있고, 정말 행복한 아주 대가족이죠. 우리는. 제가 20년을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에서 미우주항공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 인공위성을 만들어낸 그런 팀에 들어가서 정말 보람 있게 인류에게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기증한다는 그런 것이 정말로 저한테는 보람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입양되기 전에 가장 어린 기억은 강원도 묵호에서 살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약 5살 정도였고, 제 동생은 아마도 3살 반 아니면 많으면 4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천사와 같고 아름답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안아주시고 미소를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늘 술에 취해 붉은 얼굴로 집에 들어와 어머니를 때리며 학대하며 심지어 저와 동생도 학대하는 매우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술에 취한 상태로 제 어머니를 저하고 동생이 보는 앞에서 엄청 많이 때리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얻어만 맞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저와 동생은 매우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견디기 힘들어서 아버지가 잠깐 눈을 돌리는 순간에 빠르게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나갔지만 결국 어머니를 붙잡지 않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 곁을 영 떠나버렸습니다. 머지않아 아버지께서 어떤 법을 어기셨는지 경찰서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하고 동생이 경찰서에 갔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먹을 것을 줍거나 쓰레기에 버려져 있는 먹거리를 조금씩 찾았고, 또한 여러 착한 분들이 동정심으로 저희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묵호역 굴다리 밑에서 삶은 게를 파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도 배고프고 가난하고 해서 동정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한테 게를 몇 번씩 주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그 아주머니께서 제 동생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걸 보고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아주머니 왜? 그랬더니 본인이 직접 데려가서 키우시겠다고 새 옷을 사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저는요, 왜 저는 안 데려가세요? 했더니 너는 그 한쪽 다리가 불편해서 못 데려간다. 그렇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실망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생이 배가 고프지 않고 추위에 더 이상 떨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가워했습니다. 동생과 헤어지고 저는 어느 신사분을 통해서 강원도의 남강 A군이라는 곳에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몇 개월 있다가 홀트 고아원으로 일산복지타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홀트 일산복지타운에서 제가 8년을 살았습니다. 홀트 고아원에서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8년 살다가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이미 친자녀가 일남 2녀나 있는 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다른 한 혼혈아 아이를 같은 고아원에서 입양하셨고 2년 후 저를 입양하셔서 제가 5번째 자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 고아에게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홀트에서 매 2달 만에 뉴스레터 잡지를 여러 가족들과 후원자들에게 보내요. 그 뉴스레터 안에는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Children who need home 해서 이렇게 그 란이 올라오는데 수십 명의 고아들의 사진과 짧은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 제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입양에 대한 마음을 대해서 이제 합심해서 결정했지만 그 뉴스레터를 보고 어떤 아이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갈등이 있었고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의 사진을 보시자마자 다른 아이들의 사진이 아버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사진에만 꼭 눈이 찍혀져 있어서 어머니한테 그 아이를 아버지께서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저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미 13살이 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안 돼요. 이 아이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하면서 다른 아이를 지적하면서 이 아이는 어때요? 9살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 사진을 지적하면서 바로 이 아이다. 네. 어머니는 다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는 어때요? 10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제 사진을 다시 지적하면서 바로 이 아이야. 나는 결정했어. 어머니는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11살이네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제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시면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네, 대단하죠. 아버지가 설득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근심이 쌓인 상태로 2년 전에 같은 고아원에서 입양된 제임스에게 달아가서 물어봤어요. 네 아빠는 계속 이 아이를 원하는데 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됐을 때 제 동생 제임스가 딱 2단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Get him. Get him. 그러니까 데려오세요. 이런 뜻인데 정말 저는 감사하게도 같은 고아원에서 살았던 제임스는 저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포기하셨어요. 제가 미국에 도착할 때는 14살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늘 양보하는 아주 신사적인 남편인데 이상하게 의외로 그날 저녁 때 저를 놓고 확고하게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바로 이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정말 확신을 심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먼 태평양을 건너 한 아버지로부터 그날 저녁에 제가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 모두가 나와서 저를 환영해 줬어요. 홀트 고아원을 떠나 2년 만에 반갑게 만난 동생 제임스도 저하고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혼혈아 아이예요.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모리슨 가정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는 한국에서 하기 싫던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롤모델이 되셨습니다. 제게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상은 바로 제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우선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말씀의 설교가 아닌 행동의 설교를 보여주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저희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를 매우 사랑하시는 모습을 매일 보여주셨으며 저희 오남매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를 다정하게 해주시는 모습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들이 제 가슴에 너무나도 와닿았고 저에게는 그동안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이상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큰 롤모델이 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스티브야, 나는 오랜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의 결정을 잘 내린 것들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너 엄마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를 우리 아들로 삼은 것이었다. 네, 대단한 아버지죠. 우주공학에 늘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퍼듀 대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주항공과를 공부하고 졸업 후 인공위성 사업에 들어가 연구원으로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아름다운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자녀 셋을 낳고 둘을 입양하게 되었죠. 네, 저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도 3월 달에 42년간의 우주 산업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기 전 20년간 GPS-3 인공 위성을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 인류가 필요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한 멤버로서 대단한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늘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저의 사원은 매일매일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랄 때와 그리고 심지어 입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저를 낳아주신 생부에 대한 증오심이 많았습니다. 네.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모리슨 아버지, 어머니, 그들의 사랑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축복된 생활 속에 매일매일 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한국의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어요. 한 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챌린지를 주셨어요. 너는 입양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면 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큰 도전적인 질문을 주셨을 때 그가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루어야 할 비전을 주님께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국 국내에 입양 홍보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정적인 입양 문화를 바로 세워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밀 입양 대신 공개 입양을 주장하면서 입양에 대한 사실을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유세에 알리며 다른 가족들도 입양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무브먼트를 24년 전에 시작했고요. 아직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